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자가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택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취재팀이 여러 번 택시와 관련해서 보도를 한 적이 있는데요. 경기도 광주시와 하남시의 경우 인구가 급증하는데도 택시를 감차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최정훈 위원장을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취재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왜 144대를 감차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건가요? 그 국토부에서 택시 총량제를 실시를 하는데요. 택시 총량제를 통해서 저희가 182대가 감차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도시와 농촌이 혼합된 지역은 다시 좀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재검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도농복합 지역 일부 개정안이 나왔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182대에서 144대로 감차분이 약간 줄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택시 총량제에 대해서도 한번 이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쉽게 설명드리면은 택시의 적정 총량을 측정하는 제도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지금 최고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900명당 한 대 정도, 택시 한 대당 수송 비율이요, 그 정도 되고, 서울이 한 100 몇십 명당 한 대, 뭐 경기도 대부분이 200 몇십 명당 한 대 정도인데, 저희가 900명당 한 대니까 그런 도시에 비하면은 3배에서 4배 정도 택시가 부족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택시 총량제로는 감차가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경기도 광주와 하남시의 경우는 대규모 택시 개발이 네. 이루어지면서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곳인데 오히려 감차를 해야 한다. 이거는 제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그러니까 안 되는군요. 택시 총량제 자체가 현실과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택시 총량제를 개정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고요. 현재도 그래서 택시 총량제를 일부 개정하자. 특히 저희 같은 도시와 농촌이 혼합된 지역은 어느 정도 개정을 해서 택시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 개정안을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실제 이제 피해 사례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심야 시간에 취재를 한번 해봤었는데요. 평일에도 택시 잡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시민들은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고요. 반대로 생각하면 또 택시를 하시는 기사님들은 손님이 많으니까 좋겠죠. 하지만 시민 입장에서 보면 평일날도 보통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는 택시를 타려고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주말은 더하죠. 1시간 기다리는 분도 있고요. 특히 겨울 같은 경우는 추위에 떨면서 1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택시를 못 타니까 다른 어떤 교통수단을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불법 렌트카라든지 아니면은 인근 도시에 있는 타 지역 택시들이 여기서 영업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 몫으로 돌아가게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운전자들끼리의 어떤 싸움, 아니면 시민들끼리, 이용객들끼리의 싸움, 이런 것들이 빈번하다고요? 예, 실제로 그 불법 렌트카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사고가 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가는 거고요. 두 번째로 택시를 타려고 기다리시던 분들이 택시가 오면은 이제 잡으려고 서로 타려고 싸움이 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태워주는 택시기사를 세워서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건까지 지금 종종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대책이 현실적으로 저희 시에서도 이런 불법 영업 택시를 단속을 하려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상금 제도를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은 포상금을 주는 제도인데, 그 예산도 다른 시에 비해서 전혀 적지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이면은 동나는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신고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이제 파라치들이 많이 네. 활동을 한다, 이렇게 들었었는데요. 실제 이 단속 장면을 직접 돈을 주고 받는 장면을 찍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분들도 위험을 감수하고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전화를 해서 불법 렌트카가 왔을 때 신고를 하면은 참 좋은데요. 현재로는 그게 안 됩니다.
무조건 돈을 주고 받는 장면을 찍어야만 신고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도 몰래카메라 같은 거를 설치해서 그 장면을 다 찍어서 신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만약에 그 불법 렌트카 운전하시는 분한테 걸렸을 경우에 생명을 담보를 할 수 없는 상황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이제 경기도 광주시의 경우 도시와 농촌이 혼합되어 있는 도농복합시란 말이죠. 네. 도시는 좀 덜 하지만 농촌 지역의 그 교통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 택시 이용하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분들은 거의 포기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렌트카를 탈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요. 실제로 저희가 그런 농촌 지역에 나가 보면 택시 한 대 다닐 때 뭐 렌트카는 한 10대 정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추정되고 있는 이 경기도 광주에서 영업하고 있는 불법 렌트카가 약 한 1000대 정도 되니까요. 저희가 택시가 400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도 택시보다 몇 배 정도가 많은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합리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현재로는 대책은 택시가 증차가 돼야 되는, 택시가 증차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불법 유상운송 행위도 없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는 전국에서 최고 수준으로 저희가 택시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고요. 택시가 하루빨리 증차가 되면 이런 문제도 자연스럽게 없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관외 택시의 영업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계도 활동을 하고 있죠? 예, 저희가 계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시민분들의 그 호응이 굉장히 좋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불법 그 타 지역 택시만 단속하는 게 아니고 택시가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 서 계신 분들도 저희가 택시도 잡아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 반응도 좋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그 국토교통부의 용역 결과 곧 뭐 발표될 거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요번에 이 개정안은 도농복합 지역에 대한 개정안이고요. 저희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상반기 정도에는 결과가 발표가 되지 않을까 저희 기대하고 있고, 그 결과가 요번에는 이 광주와 하남의 현실을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해서 증차가 많이 되고 그래서 시민들의 불편이 적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시민들의 입장에서 모든 정책이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탁상 행정이 아니고 실제 시민들이 택시 이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서 그 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